안녕하세요. 에이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2편, 에이루트 2편 재무제표에 이어서 3편, 투자 포인트를, 어,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. 재무제표 편에서 제가 좀 많이, 동영상을 제가 보니까, 꽤 많이 버벅댔더라고요. 좀 말도 좀 뭐 횡설수설하고 있고, 뭔 말인가 싶은데, 그런데도 사실 뭐 편집 안 하고 그냥 올렸습니다. 왜냐하면은 뭐 제가 뭐 프로페셔널 유튜버도 아니고 뭐 이거 잘한다고 저한테 뭐 상 주는 것도 없고 또 제 거 사실 뭐 누가 뭐 보겠어요. 그냥 저 혼자 부르고 하는 건데 물론 뭐 피드백 주시면 좋겠지만 그래서 그냥 버벅대고 해도 그냥 올렸습니다. 저도 사실은 재무제표는 잘 몰라요. 뭐 여러분이나 저나 뭐 비슷합니다. 제가 뭐 회계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이런 상대 출신도 아니고 저는 공대 출신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재무제표는 사실 좀 어려워요. 매번 볼 때마다 어렵고요. 용어 자체도 뭐 좀 잘 와닿지도 않고요.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부족한 게 있다. 제가 아는 재무제표는 정말 극히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혹시라도 제가 실수를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재무제표 보면서 실수를 하더라도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댓글로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저도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기 때문에. 근데 제가 횡설수설하면서 이 편에서 좀 뭐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결론만 얘기 드리면 그렇습니다. A루트는 자산이 뭐 한 여기 보면은 자산 총계가 1,30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은 약 한 1,000억 원 정도 된다. 맞나요?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저도 좀 헷갈리는데 실제 이용 회사가 막 혹시라도 부도가 나서 뭐 저기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건질 수 있는 자산은 한 1,000억 정도 된다. 그쵸? 어, 그쵸? 1,000억 정도 되고 이 회사의 지금 부채는 부채가 약 한 500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정말 급한 부채는 한 170억 정도 돼서 1000억 마이너스 175억 하면 한 800억 정도.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지금 한 800억 정도 유용한 자산이 실제적인 자산이 있다. 거짓 자산 말고요. 뭐 저기 자산 중에서 필요 없는 것들 있잖아요. 뭐 말씀드렸던 공장의 이런 설비들 그리고 채권, 채무, 채권 그리고 뭐 재고 자산 이런 거는 사실 거의 필요가 쓸모가 없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하더라도 회사가 부도가 나고 상폐가 되면 뭐 안 좋아지죠. 예. 주가는 뭐 폭락하니까. 그래도 이게 쓰레기 회사는 아니구나. 한 800억 정도 자산이 있는 회사구나. 즉 다시 이야기하면 회사가 손실이 나더라도 이 버틸 수 있는 회사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. 네, 현재 시총은 뭐 한 480억이니까 예, 뭐 안전하다는 아니고 뭐 정부 가치보다 좀 싸다. 예, 리스크는 잡주임에도 불구하고 좀 덜한 편이다.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. 어, 투자 포인트를 알려드리는데 투자 포인트는 첫 번째로 저기 얘기했었던 최대 주주, 현재 최대 주주, 그 포르투나 제1호 3호 투자. 예, 얘네들이 지금까지 감자 전에 투자했던 거라서 막 계산이 되게 복잡했었는데 약 183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. 183억을 들여서 작년 6월 달에 투자를 했죠. 130만 주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130만 주 보유하고 있고 183억 들어가서 이거를 갖다가 계산을 해보면 주당
14,000원에 구매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예. 그러면 이 포르투나는 누구냐? 포르투나는 대표자가 KNT 파트너스라고 되어 있는데, 보통은 이제 이런 투자조합에는 최대 주주가 나와 있거든요. 근데 이 회사는 특이하게 최대 주주를 표시를 안 해놨더라고요. 최대 주주와 최대 주주 지분율이 보통은 나오는데 이 회사는 그런 게 없습니다. 그래서 정확하게 이 투자조합의 최대 주주는 알 수가 없는데, 제가 보니까 에이루투라고 골드퍼시픽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. 골드퍼시픽. 이것도 뭐 잡주 중에 하나인데, 이 골드퍼시픽이 15억 원을 투자를 했더라고요. 예. 그래서 골드퍼시픽은 이 포르투나의 지분 8%를 갖고 있고, 그러면 나머지 170억 원 누가 했느냐?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회사들이 조금씩 하지 않았을까, 예,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KNT 파트너스 얘네들도 아마 뭐 조금 일부분 들어갔겠죠. 그래서 투자 조합은 불특정 다수가 모여서 수익을 이제 내는 회사인데, 집단인데, 일단 그들이 투자한 금액보다 지금 훨씬 낮다. 14,000원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 뭐 주가가 5,000원도 아니고 4,900원에 있다 한다면, 나중에 얘네들이 결국 다시 엑싯을 한다면, 팔고 나온다면 한 13,000, 4,000까지는 뭐 무난하게 오르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, 지금 현재 CB가 전환사채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, 전환사채가 지금 뭐 꽤 많이 들어와 있어요. 전환사채를 어디 표시했죠? 전환사채가 뭐 대략 제가 한 따져보니까 뭐 그거 다 나오면 한 700억 되겠더라고요. 여기는 지금 없는데. 네. 어쨌든 그 전환사채 중에 뭐 여러 가지 전환사채가 있는데, 그 중에서 여기를 보면 예, 여기를 보면 전환사채가 뭐 7회차, 8회차, 9회차, 10회차 뭐 많죠. 그 중에 지금 8회차부터 9회차는 지금 뭐 전환하려고 하고 있고, 전환돼서 이제 상장하려고 하고 있고, 나머지들은 11회차부터 16회차는 회사에서 만기 전 취득을 했습니다. 취득을 했고요. 그리고 7회차를 더 K 조합에 재판매를 했어요. 7회차를 더 K 조합에 재판매했는데, 이 더 K 조합이 이제 10월 12일이죠. 이제 한 달 남았는데, 한 달 뒤에 이제 이 12 전환사채 잔금을 낸다고 하면 최대 주주가 바뀝니다. 요 더 K 투자조합으로. 왜냐하면 더 K 투자조합은 이제 400만 주를 보유하게 되고, 포르투나는 130만 주를 보유하게 되면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는 거죠. 그쵸. 여기 보면 잔금일이 잔금 202억을 10월 12일 날 지급 예정임. 그리고 이 더 K 투자 조합의 전환사채 가격은 10이라고 하니까 좀 어감이 좀 별로네요. 12. 리픽싱된 최저 가격은 4,815원. 리픽싱된 게 4,815원이니까, 뭐 지난주까지는 사실 4,800원 언더였거든요. 4,780원까지도 내려갔었는데, 아주 상당히 싼 가격이죠. 왜냐하면 바뀔 최대 주주의 가격이 4,815원인데 주가는 그보다 밑에 있었다 그러면 상당한 싼 가격이죠. 그래서 이제 최대 주주가 바뀌면 과연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? 예, 그게 이제 하나의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. 보통 최대 주주가 바뀌면 여러 가지 호재를 좀 내기도 하거든요.
물론 최대 주주가 바뀌면서 또 다른 자금을 투입하지 않을까. 그리고 그 자금을 투입하면서 신사업을 하게 되고요. 물론 이제 경영진도 바뀌겠죠. 이사랑 최대 경영진도. 근데 그런 것도 하여튼 있습니다. 10월 12일 최대 주주가 과연 바뀔지 안 바뀔지. 그리고 첫 번째,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최대 주주 포르투나 1호가 들어온 가격보다 싸다. 가격이. 두 번째는 최대 주주가 바뀔 건데 최대 주주의 매수 가격이 지금 가격하고 큰 차이가 없다. 4,815원.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이거는 이미 뉴스는 나오긴 했는데 아직 주가에는 크게 반영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뭐 진단 키트 시장에 진출한다고 했죠. 진단 키트 시장을 그 DNA 링크랑 같이 DNA 링크가 진단 키트를 만들고 에이루트는 얘네들이 갖고 있는 프린터를 하면서 파트너가 있을 거 아니에요, 해외에. 그 해외 파트너들한테 진단 키트를 판매한다. 사실 뭐 별로 뭐 이렇게 가능성이 있어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뭐 이런 뉴스도 있더라. 근데 이게 사실은 뭐 필로시스라고 있는데요. 필로시스도 이런 뉴스는 계속 있었어요. 그런데 주가가 진짜 급등한 건 얼마 안 되거든요. 뉴스는 그 전까지 있었는데. 필로시스 헬스케어. 필로시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이런 진단 키트 뉴스는 뭐 한 4월? 3월인가요? 3월부터 있었는데 진짜 주가를 올린 거는 최근 한 달입니다. 8월 14일부터 오늘이 9월 14일이고 8월 14일 날 이제 그때 14일부터 14일 뭐 15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때가 주가가 뭐 한 1,500원쯤 됐을 텐데 뭐 한 5배가 올랐네요. 결국은 이거 같아요. 이 뉴스 호재가 있는데 거래량도 없고 뭐 이 잡주에 사실 뭐 한다고 해서 이게 뭐 있겠습니까 이게? 그런데 이 뉴스와 강력한 거래량, 즉 주가를 올리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이런 뉴스가 메가톤급 뉴스로 바뀐다는 거죠. 쉽게 얘기하면 이제 누군가 막 사요. 어떤 애들이. 그런데 이 주가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쟤네들 이거 왜 사지? 그냥 사나 보다 하고 말 텐데 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저런 뉴스가 있었구나. 그래서 수급을 부르는 거죠. 수급을 부른다. 예. 그래서 지금 에이루트는 이런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가는 안 올랐는데 이 조만간 이런 거래량이 좀 뜬다면 수급을 부르지 않을까.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진단 키트가 있었구나. 아직까지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. 진단 키트가 있었네. 진단 키트가 중동하고 아시아 독점 총판이네. 이런 뭐 실제가 매출이 있던 없던 간에 이런 뭐 뉴스 하나에 주가가 수급이 달라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지금 당장은 수급이 없어요. 왜 없을까요? 아직은 얘들이 주가를 올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. 그래서 그 올리고 싶은 마음이 언제쯤 되냐? 아마 제 생각에는 그 10월쯤 최대 주주가 바뀌면 뭔가 좀 액션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마스크 시장에도 진출한다. 뭐 108억 원, 180억 원 마스크 원자재를 확보하고 마스크를 하겠다. 이런 거죠.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게 실제 마스크를 해서 얼마나 돈을 벌지 저는 사실 안 믿습니다. 얼마나 하겠어요, 얘들이.
뭐 마스크 공장도 뭐 설립했고 뭐 2차 공장 2차 증설도 뭐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이 주식을 올린 애들은 따로 있고 이 주가가 올랐을 때 나중에 이 뉴스가 한 번 더 나온다는 거죠. 그때쯤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아 이런 호재가 있으니 주가 오르는구나. 지금은 반응이 없지만 그래서 DNE 링크 DN 이름도 어렵네요 발음하기. DNA 링크는 그 마스크 뭐 진단 키트 한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얘도 뭐 한 5배 넘게 올랐죠. 5배, 6배 오른 것 같은데요. 예. 한다고 했던 거는 뭐 6월 달이었는데 실제로 주가는 뭐 한 2달 만에 쫙 올랐습니다. 근데 에이루트는 왜 저러고 있느냐? 예, 아직 타이밍이 아니다. 그 타이밍은 뭐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정하겠지만 그 시장에서 인기를 만드는 건 결국은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르고 나서 수급이 시장 거래량이 확 뜨고 뉴스에 자주 나올 때 수급도 올라오거든요.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직은 좀 아닌 것 같다. 왜 아니냐 하면 얘들이 아직 엑시트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. 아직 전환사채 제일 전환사채 큰 게 10회, 11회, 12회가 있었는데 요런 전환사채들은 지금 10월 10일부터 이제 가능하거든요. 전환이. 그래서 아마 곧 전후로 해가지고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. 예. 그러면 너무 또 이 업로드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예, 벌써 또 17분이나 됐네요. 예, 여기서 한번 끊고요. 예, 다음 편에 또 한번 업로드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